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장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어쨌든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이런 데 대한 좀 일반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쉽게 빨리 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혼자 가면 결국은 외톨이가 돼서 어렵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태계 얘기를 하면 호랑이만 남아서야 결국은 남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천 돌파, 경제 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또 지방, 노동 부문, 또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는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때 과거에는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라고 할까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데 이걸 다 흐트리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집중하고 이제 그로 인한 성과나 결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꽤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는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수직 계열화, 또 비용 절감 전략 이런 거는 고부가 지식 첨단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리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다.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어디 예. 제가 하나오션은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연간 890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로 봤는데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기업인들한테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이죠. 어려운 쪽은 좀 그런데 잘 되는 쪽 기업 경영인들을 제가 뵈면 혹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되게 많으면 20%, 요즘 적게는 한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긴 다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유연성, 경기 순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이제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가 중요한 주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오션의 사례와 같은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 노력을 표준으로 삼아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또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일종의 표 슬로건이기도 한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국정 슬로건인데, 모두가 함께 희망도 또 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산업 전반에 상생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님께서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함께, 같이, 서로, 모두,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커다란 나무들도 또 작은 생물들과 햇빛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상생합니다. 저는 산업의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후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는 혼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자연의 생물들과 조화롭게 잘 숲을 이뤄 가듯이 대기업들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생태계의 번성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06년에 상생협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기업과 협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사로 늘었고 또 상생협력기금도 3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서 82만 개 중소기업에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탁 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동반성장 전략은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과 중소상공인, 또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방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 등 기존의 수의탁 거래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 관계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경제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의 기업 구성원들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상생의 전략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생 전략의 핵심은 기업 생태계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종전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동행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가지 상생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생태계의 점검 영역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3가지 분야를 신설합니다. 가장 먼저 금융 분야에 상생 금융지수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부터 상생 금융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하고 민간 자율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에도 상생 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생 생태계의 구성원을 업체 당사자들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지역사회, 청년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는 중소기업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또 기업은 지역의 중소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함께 상생해야 전체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기업이 또 청년 인재를 육성하면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산업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생의 성과가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상생 결제 제도는 좀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스템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중소기업들이 직접 내거나 하는 여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시켜서 납품대금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4차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AI 지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업종별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반영해서 상생 생태계 지표로 재설계하고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은 현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총 270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생형 R&D도 2배 이상 확대해서 대기업의 지식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472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공급망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오늘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수한 상생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하는 상생 기업 대상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고 또 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해서 모범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이것이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생을 실천해 오신 여러 기업인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상생하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상생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인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과 동행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상생을 실천하고 계신 20분의 기업인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시작 전에 뵈니까 두 분씩 아주 반갑게 담소를 나누시던데요. 바로 상생 파트너인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각 한 분씩 총 10개 팀이 오늘 짝을 지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상생 우수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이루는 성과들까지 팀별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오션 그리고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대원산업의 상생 사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대표이사 김희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하나오션은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마스가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잠수함, 군함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에 발맞춰 하나오션은 2025년 성과 달성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께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하기로 하고 총 89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은 기술 격차마저 무섭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생산 현장의 절반 이상이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분들의 헌신 없이는 고품질의 선박을 제때 안전하게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하나오션은 원하청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차별 없는 성과 공유를 통해 숭룡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기술력과 안전한 조업 수행이라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당사는 원하청 성과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서 협력사 협의회의 요청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함께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 현장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일터라는 자부심과 함께 숙련된 인력의 귀향과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시작으로 조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은 단순히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사업장 구축으로 국가 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원하청 상생기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하나오션 내 사내협력회사 대원산업의 대표이자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에 걸쳐 원하청 문제는 근로자 간 경쟁력 차이를 비롯 차별, 노사관계, 대립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껏 그 누구도 바꿔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원청인 하나오션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상생 의지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 보도가 발표된 이후 원하청 상생과 협력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각 협력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날 거제시 음식점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근로자들끼리도 회식 장소를 정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열지 않던 가게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할 만큼 우리 거제시가 정말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일의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하나오션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원청 하나오션의 노력은 경영 성과 공유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기금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도 주택대출이자 지원, 독감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등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숙련 근로자 유지 및 장기 근속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대원산업에 한해서만 보더라도 근로자 92명이 이번 경영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25년도 약 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학자금과 건강검진비 등 필요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직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로서 차별받지 않는 일터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 타 업종으로서의 이탈이나 이직이 줄고 신규 내국인 채용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원산업뿐만 아니라 101개 사내협력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조선업의 발전 및 마스카 성공을 위해 언제든 원청 하나오션과 동반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내국인 고용이 유지되고 지역 경쟁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쭉 이렇게 끝까지 하면 지겨우니까 이거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그 대원산업에는 재하청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이 재하청의 2차 밴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2차 밴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밴드까지만. 네네. 하여튼 재하청에 또 밑에 또 있죠. 그건 없습니다. 그 아직까지. 물량팀이라고 있잖아요. 그 물량팀이 재하도급이. 아 그래요? 예, 예. 그 단계까지. 예, 예. 거기는 하여튼 고용된 것도 아니고 예예. 따로 사업자 필요한 등록증을 업무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일감을 떼주는 거죠. 예예. 거기는 혜택을 못 받군요. 네네. 그리고 하나 있어요. 하셨나? 그 저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자제하겠다 뭐 한 게 지금 뭐 조선사 전체예요? 예, 아니면- 예, 맞습니다. 아, 예. 조선에서는 하청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채용, 그 최저임금을 고용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저희 국내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다 보면 도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보수가 좀 더 높아도 안 하려 그래? 예, 그게 조금 그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러긴 부분들은 하죠. 예, 좀 안 저도 그럴 하려는 때 경향이 그 저기 있습니다. 도장 작업을 해봤는데 아, 예. 진짜 하기 싫죠. 예. 그러긴 하죠. 예. 잘 조화되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만나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방산회사죠. 카이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미래항공의 상생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팀별 발표 시간 약 5분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준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 대표로 참석한 차재병 부사장입니다. 카이는 지난 2020년 카이 상생 정책을 선포하고 중기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정책을 지속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0억 규모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장비 투자비를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면서 2019년부터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 저축을 위한 내일 체험 공제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자동화 공정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R&D 지원을 위하여 상생 협력 기금 100억을 출연하였고 올해부터 추가로 매년 20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41개 과정에서 연간 500명 이상의 그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에 기반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업체 무상으로 로봇 자동화 기술을 이전해 왔고 올해부터는 8개 업체에 로봇을 직접 적용하는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카이는 또한 국내 항공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공 소재 개발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체와 연구기관 총 10개 단체로 출범해서 현재 총 52개 단체로 확대되었고 200종 이상의 소재 부품을 국산화해서 지금까지 700억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각 업체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해외 항공기 제작사와도 사업을 확장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체계 종합 업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 200여 개 업체들과 구축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이와 미래항공의 상생협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은 항공기 부품 기계 가공 및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카이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간 155명의 임직원에게 총 6억 6천만 원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안전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로봇 자동화 R&D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카이가 보유한 자동화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생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 장기 근속 직원 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팬데믹 이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카이는 베트남 현지 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활용해 우수한 E7 비자 해외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위기 기업 긴급 운영자금 15억 원을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장비 투자비 25억을 지원받아 현재 늘어나는 항공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가공 장비 2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미래항공은 팬데믹 이후 매출 확대와 흑자 전환을 이루며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카이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사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소기업이지만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래항공은 그 거래 업체가 200개? 아니. 카이는 200개. 예, 200개가 좀 넘습니다. 미래항공은 아까 몇 명 고용하고 있었어요? 155명. 납품처, 그러니까 거래처는 매출처는 카이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딴 회사도 있나요? 예, 카이가 거의 90%. 90%. 예. 국내 항공 관련 업체들이 200여 개 되는데 이 회사들은 매출처, 그러니까 거래처가 카이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예, 저희가 이제 총 217개 업체가 좀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화나 LIG 넥스원과 같은 거래도 있고. 대기업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중소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고용도 많이 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태형 사장님 해외 인력 그 10명 쓰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그 카이가 그 베트남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 국내 자원들을 쓰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하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에 공정도 인력도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항공 분야에서 이탈한 인력이 항공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내에서 안 되니까. 예. 그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보수 수준은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뭐 대기업하고의 임금이나 복지의 이중 구조를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청도 글로벌 경쟁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원청이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좀 일정한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뭐 전부 다 하기는 재정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자, 상생협력 우수 사례들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금속제조기업인 홍성산업의 순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박승희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삼성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삼성전자의 멘토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현장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삼성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2015년 시작됐는데 중소기업들로부터 환영받는 건 세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은 이 사업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60여 명의 전담 멘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들은 삼성의 그 제조, 품질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일한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자포스팅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정해지면은 일단 멘토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2개월 정도 업체에서 상주하면서 MES 같은 자동화와 제조 시스템 혁신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체제도 AS 체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외 선생님이 직접 학생 옆에 붙어서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진로 지도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둘째로는 2015년부터 11년째 운영하다 보니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으면서 2023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그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삼성과의 거래 여부는 무관합니다. 선정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관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한 3,6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협력사는 392개사로 한 12% 정도입니다. 효과를 살펴보면 지난 11년 동안 모두 1,150억 원을 투입해서 3,622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그 데이터에 따르면 불량률이 53% 개선됐으며 평균 매출 24%, 고용 26%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그 대상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25년에 93.8%의 만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제조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백신 주사기를 개발해서 당시 이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백신 확보에도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AI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 AI도 도입할 예정이며 K푸시라든지 K뷰티, K바이오 같은 K인더스트리 업체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산업 김병식입니다. 저희 홍성산업은 충북 괴산에 소재한 복합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971년에 설립돼서 55년이 된 장수 기업입니다. 저희는 알루미늄 복합 파넬이라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건축, 조선, 철도, 산업재 이런 분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삼성의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으로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았고요. 크게는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 관리를 전산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혁신 활동이라고 관련 기술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3주에서 8주까지 상주를 하면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그 55년 된 회사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최초로 뭔가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개발해야 되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까지도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뭔가 좀 후발 경쟁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장을 약간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자도 많이 생겼고 말하자면 갈라파고스의 현상이라고 할까요? 저희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몇십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사보다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된 얘기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를 도움 줄 곳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때 찾은 게 이제 삼성전자와 정부 주축을 해갖고 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제가 하자고 해갖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고맙게 3명 내지 4명의 기술자 인원이 파견된 인원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전체 기술을 다 섭렵하지는 못하니까 그럴 때는 삼성의 본사에서 그 관련된 기술자들이 또 파견돼 갖고 어떤 그 이슈 하나하나를 극복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은 저희 같이 이제 충북 괴산이라는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소외된 지역에 있는 업체는 외부의 기술을 받거나 또는 뭔가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삼성전자나 관련 정부 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을 받아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슈펙스 추구협의회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소상공인 룩투의 사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슈펙스 추구협의회 지동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초기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산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기관 다양한 분들과 그리고 지역재생이나 창업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결국 지역 활성화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창업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목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초기 사업 개발부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회사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창업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외에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거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여러 소상공인과의 시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년부터 3년간 26개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팀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중 80%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40%가 군산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이라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면서 7년간 누적 18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소개드리는 김에 간단히 창업팀들을 말씀을 드리면 군산의 그 흰 찹쌀보리, 꿀, 건어물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젊은 친구들이 리브랜딩해서 판매를 촉진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팀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군산의 지역 캐릭터를 개발 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카페 운영 등 다양한 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하나하나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창업팀의 사업 매출이 대부분 지역의 농어민 생산물과 지역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창업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토양이 되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주인공은 옆자리에 계신 박미선 대표님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을 지키며 성장에 화답을 해주신 창업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도예가이자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일단 소기업임에도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기대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든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SK-ENS가 지원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3년 동안 7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전담 코칭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지원처럼 길어야 1년이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년차, 3년차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과 코칭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26개 팀이 언제든 회의와 일을 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즈 타운이 존재하였고, 창업팀들은 늘 그곳에 모여 자연스럽게 협업과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타운 1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연계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창업팀들은 군산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타지에서 와 정착한 창업팀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벌써 8년 차입니다. 단순히 매출로 본다면 평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창업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15년 버티고 살아남아 상권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 소기업 창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좋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귀한 분들, 올해에도 진행되는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에 꼭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차량 부품 제조기업인 풍강의 사례를 이어서 듣도록 하죠.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정준철 사장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ESG와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중소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어떤 규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해 있고 부담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협력사의 ESG와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4월에 국내 최초로 자동차 부품 산업 ESG 탄소 중립 박람회를 개최하여 협력사가 즉시 적용 가능한 설비 정보나 탄소 감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ESG나 탄소 중립이 정부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스스로 혼자 이렇게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한 1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나 동반선장위원회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에서 함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협력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 이런 것들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상당히 의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는 정부 및 협력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 탄소 중립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과 정부 1차 협력사가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탄소 감축 설비 투자를 하는데 실제 투자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고 이 금액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 다양한 동반 성장 및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트 볼트 같은 이제 체결 부품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풍강의 김진용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공급망의 ESG 규제 속에 저희가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현대자동차와의 상생 협력으로 풀어낸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2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해서 16건의 지원 사업을 현대자동차와 정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할로겐 등을 이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등으로 바꾸는 그런 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여러 가지가 쭉 세보니까 16가지였고요. 그중에서 오늘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는 현대차와 함께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EU 탄소 국경 제도가 발효되면서 저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부품도 제품도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정부와 현대차가 제공한 EU 규제 대응 및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없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고객사의 ESG 평가와 탄소 중립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현대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고효율 설비 투자를 통해 저탄소 팩토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에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현대차의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을 발굴하였고 원소재 가열 히터의 고효율 설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저탄소 생산이 가능한 공장 운영 방식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허드슨 AI의 순서인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별 발표 시간 5분 준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장 박형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LG전자는 4개의 사업본부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본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TV, IT 모니터, 상업용 사이니지 등 디스플레이 관련한 디바이스와 플랫폼, 그리고 솔루션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 부처들과도 뜻이 맞아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초격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한 초격차 AI 챌린지 및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고, 첫 해인 2024년에는 20개의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30개 정도의 규모를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중기부와의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2년간 AI,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 45개의 스타트업들과 실제 협업 기회를 구체화하고
검증해보는 프루프 오브 컨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POC 과정을 통해서 LG전자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화 조언부터 R&D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옆에 계신 허슨 AI와 진행한 K-드라마 AI 더빙 협업은 LG 채널이라는 글로벌 컨텐츠 서비스에서 스타트업의 AI 솔루션을 활용해 음성을 더빙한 컨텐츠를 송출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허드슨 AI1의 완성도 높은 AI 더빙 기술을 통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더빙 방식 대비 60% 이상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고객 가치 측면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3개국 언어로 더빙을 하면서 원본 말투와 연기 스타일을 유지해 위화감이 없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컨텐츠에 LG전자 글로벌 네트워크인 해외 법인의 지원을 더해 K-드라마 AI 더빙 컨텐츠를 유럽 주요 국가에 런칭했고,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현재는 중남미 확대까지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슨 AI 외에도 4개 스타트업들의 AI 기술과 솔루션들이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 LG 제품과 플랫폼에 탑재되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AI 챌린지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 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오퍼레이션을 혁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까지 확장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스타트업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드슨 AI의 대표 신현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K-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부 부처와 그리고 중기부에 정말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중기부의 AI 스타트업 챌린지를 계기로 LG전자의 글로벌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미디어 플랫폼인 패스트 플랫폼 LG채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더빙 기술을 실증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글로벌로 진출하는 상생 모델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는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광고 수익 기반의 패스트 채널의 특성상 시청 지속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이나 남미 지역 같이 해외 지역의 경우에는 더빙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시청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빙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더빙으로는 이런 미디어 플랫폼 수준에서는 이제 대량의 더빙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적시적소에 지원해 주신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통해서 AI 더빙이라는 이 기술을 LG전자의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인 LG 채널에 함께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밀한 감정 연기가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드라마 옥시부인전을 더빙을 했는데요. 이 LG전자 현지 법인과의 긴밀한 협업과 피드백을 통해서 퀄리티를 훨씬 증진시킬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영어권 유럽 법인에서는 AI인지도 모를 정도로 좋은 더빙이라는 퀄리티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멕시코 법인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피드백을 주고 계셔서 이제 라틴 스페인어 엔진까지도 고도화하는 부분에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기술이 함께 글로벌로 진출하는 정말 좋은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유럽 송출 이후로 누적 시청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 AI 더빙 솔루션의 상품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고난도 영역에서의
AI 더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검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AI 더빙 에이전트를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언어로 더 많은 자동화의 영역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더빙해서 LG 채널이 더욱더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AI 스타트업에게 해외 진출은 숙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세계 무대에 발판을 열어주신 중기부와 그리고 함께 든든한 글로벌 협업 파트너가 되어주신 LG전자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생 레퍼런스를 발판 삼아서 저희는 K-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또 수출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또 K 컨텐츠가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네이버 그리고 모모스커피의 사례입니다. 5분간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 최수연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본질 또한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의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들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무명의 작가가 글로벌 컨텐츠의 스타가 되는 역동적인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판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원활한 자금 순환인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품의 결제 후에 약 3일 만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금의 압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생태계 조성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네이버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기술의 취약 계층과 지방의 소규모 브랜드들에게 AI 기술을 전파하며 기술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의 브랜드이자 네이버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2007년 부산의 온천장에 위치한 4평의 작은 커피점으로 출발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에서만 멋진 매장 4개를 운영하며 특별한 커피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에 집중해왔던 모모스 커피는 온라인에 대한 확장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네이버가 제공하는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부산의 지역 커피점은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과 연결되며 네이버 입점 2년 만에 채널 매출이 9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모모스 커피의 성장으로 매장과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효율화 솔루션인 네이버 웍스도 도입하는 등 저희와의 접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늘리는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AI 도구들을 제공하여 기술의 활용에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모모스 커피가 만나 함께 성장한 것 같이 더 많은 지역 브랜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임팩트를 통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모모스의 파트타임의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현재는 모모스 커피를 이끌고 있는 전주연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 로컬 브랜드 모모스 커피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주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확장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부산을 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부산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브랜드로서의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조금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13년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지만 사실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이 전국 단위의 유통을 구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그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바로 2023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 제한이었는데요. 사실 입점까지 꽤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지켜온 브랜드의 가치가 혹시나 희석될까 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그 고민이 무색하게도 네이버의 지원은 단편적인 보조금이나 마케팅에 그치지 않았고 저희의 브랜드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단골 고객을 만들고 또 소통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저희 모모스 커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저희의 판매 채널을 넘어 업무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쇼핑 라이브로 고객과 소통하기도 하고 네이버 웍스,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사내 소통과 협업의 효율을 좀 높이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다른 창업자들과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더불어서 저희만의 임팩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로컬 브랜드로서 도시를 지키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네이버와 함께 온라인에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성수 장관님 반갑겠어요? 네,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그때 했던 노력들이 좀 지금 모모스 커피 보니까 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그때 온라인 사업자 1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기자분들이 1만 개는 무슨 1만 개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쨌든 사업자 숫자들이 몇십만 개까지 돼서 그래요? 네. 몇 개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70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숫자가 사실 온라인 스토어에 개설한 거의 총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면 아까 그 말씀 어디서도 주셨는데 3년 동안 지원하고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잘 될 때까지 함께 하면 이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도 퇴임하고 어떻게? 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한테나.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로 서로 좀 돈독해지시는 기회가 또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CJ E&M 그리고 식품 제조기업 영풍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E&M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윤상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 모시고 뜻깊은 상생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CJ E&M 단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저희의 K콘과 함께 글로벌 함께 나가고 있는 1,100여 중소기업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대통령님의 믿음, 그러한 믿음을 저희 중소기업들과 가장 일찍부터 좀 저희는 계속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금이야 K컬처를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 곳곳에서 다 알아주고 반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K콘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닥 K팝과 K컬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K콘을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은 무대였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떤 시도와 이런 도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금 한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면 약 한 1,100개 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한 3.6배에 이르는 현장에서의 수출 계약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K콘 현장 보시면 K팝 팬들은 너무나 열광적입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약 10만 명 이상의 K-팝 잘파 세대들이 모여서 K-팝을 즐기고 그 다음에 단지 K-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K-컨텐츠, K-드라마, K-뷰티, K-패션, K-푸드를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10만 명이 모인 그 K-팝
팬들에게 좀 더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K 제품 브랜드들을 알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 부스를 우리 중기부와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B2C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바이어들 좀 초청을 좀 해서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상담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저희와 함께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저희 영풍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이 K콘 현장을 통해서 100억 원 이상에 넘는 또 수출 계약까지 좀 만들어내신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는 K컬처의 골든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말 공감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K컬처를 저희가 등에 업고 보다 글로벌에서 더 과감하게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넓게, 더 크게 저희 K콘을 좀 확장시킬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미 K브랜드가 이미 수요가 검증된 미국하고 일본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 브랜드들과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부터 LA시 정부는 저희 K콘이 열리는 LA 주간에 K콘 데이즈를 지정을 해서 LA시 정부가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저희 K콘과 K브랜드 프로모션에 같이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진출하지 않았던 중동이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중화권 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문호를 좀 넓혀가면서 보다 많은 K 브랜드들이 현지에서 팬들을 만나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종합적으로 K 컬처의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좀 나갈 때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들과 함께 보다 과감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K컬처 300조, 문화수출 50조 정책 수립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대통령님의 어떤 그 정책 약속 때문에 저희 미디어 컨텐츠 업계 모두 굉장히 이번 기회야말로 다시 한번 저희 K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지속 성장하고 날개를 달을 때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콘을 비롯해서 저희 다양한 이제 앞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K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중소 제작사라든가 앞서 이런 AI 스타트업들까지 함께 동반 성장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조재곤입니다. 조금 전에 CJ E&M에서 우리 K콘이라는 해외에서의 어떤 K컬처 행사에 저희가 동반 참석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기업입니다. 저는 93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33년간 식품을 주로 생산해서 해외 주로 수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발한 제품은 상온에서 유통이 되는 떡볶이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떡볶이는 냉장 유통이고 유통기한이 사실 좀 짧았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에 이런 제품을 상온에서 유통되도록 개발을 했고요. 또 해외 여러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에 담아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도달하죠. 해서 2020년부터 저희는 이제 K콘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이제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실제 참석을 해서 여러 바이어나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저희 브랜드를 알린다거나 시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꽤 많은 한 120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연간 한 3천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브랜드화해서 저희 브랜드는 엿볶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욕볶이. 네. 많이 들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좋은 기회가 더 확산되고 저희가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떡볶이도 분명 글로벌한 상품이 그렇죠. 되고 또 하나의 K컬처에 묻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저희가 1억 불 또 나아가서는 10억 불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중소기업과 이런 그 대기업 간의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잘 좀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볶이라는 떡볶이 그 포장 식품이죠. 네. 거기에 저기 어묵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어묵이 없는데 어묵 있는 제품도 있고요. 저는 어묵을 주로 먹는 편이라. 보통 이제 어묵을 많이 먹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해외인들에게 오로지 보니까 떡만. 떡하고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즈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원래 전통의 이제 빨간색의 된장 떡볶이. 고추장 이제 떡볶이. 한국적인 고추장 떡볶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나라에 조금 더 이렇게 입맛에 다가가는 이런 제품도 꽤 많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나가는 지금 홍보 시간입니다. 하세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전통 음식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그렇죠. 인기리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고추장 떡볶이에 어묵 넣은 것도 개발을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임신출산용품 제조기업 모유사의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5분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의 진욱동입니다. 신한금융이 후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육아휴직률이 사용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한 29% 정도로 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사정상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이 돼서 사실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신한금융그룹도 작년 6월에 대중소농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해서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시행이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7개월 만에 2,713개 기업에서 약 36억 원 정도가 저희가 출연한 기금에서는 36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오신 그 모유사의 김미진 대표님 소개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임신, 출산, 육아 큐레이션 브랜드 모유사 대표 김미진입니다. 모유사는 이번 신한금융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2,700개 기업 가운데서요 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유사는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회사를 만들고자 시작한 기업입니다. 저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30년 동안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과 돌봄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소기업에게도 육아휴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 명의 공백이 조직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1년 동안 일할 대체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지원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직원의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용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재 대체 인력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는 인수인계 자체는 1개월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인력이 실제 업무에 적응해서 제 역할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 지원금이 중복 근무를 꼭 하지 않아도 대체 인력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면 중소기업에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 직장 어린이집이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직장 어린이집도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해주신다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유사는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생협력의 씨앗이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사례를 소개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풀무원 식품 그리고 두부류 제조기업인 우천식품의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 식품 대표 천영원입니다.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에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생 협력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협력사 임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상생협력재단, 식품산업협회와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스마트 팩토리 구축, ESG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상생복지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년 풀무원 아카데미 힐링센터에 입소하여 식생활 습관, 몸 습관, 마음 습관 등 주요 생활 습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바디와 같은 건강 체크 기기와 서비스를 21개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전을 위해서 내일 체험 공제에 협력사 직원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이는 고용 안정부터 안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은 품질 관리와 안전,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사의 냉장, 냉동,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진단과 해외 유통사 오디트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는 인권, 환경, 에너지 등 ESG 경영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진단하고 또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앞으로도 상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여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 기업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과 22년째 함께하고 있는 협력기업 우천식품의 조태원입니다. 저희 우천식품은 2004년도에 문을 연 뒤로 풀무원과 함께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온 식품 기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풀무원과의 상생 협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과 목적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자 복지 개선과 품질 경영 강화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챙겼습니다. 풀무원은 저희 직원들에게 풀무원 아카데미 힐링센터 입소라는 특별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1박 2일 동안 요가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현장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체성분 측정기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협력기업 직원들에게 풀무원과 동일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니 저희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체감, 호감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채용공제 지원은 직원 입장에서 재물 부담을 완화해 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을 나눴습니다.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축 하나는 품질과 위생 관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통해 냉장, 냉동, 온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서 식품 위생과 품질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SG 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권과 환경, 에너지 영역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유통사의 오딧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어 대외 신뢰와 기업 역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풀무원의 상생 협력은 사람, 기술, 경영 체계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잘 사는 환경이 더 넓게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0개 팀의 우수 사례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상생협력이 얼마나 크고 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자유토론을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자를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저희 서면 의견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견을 적으신 후에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우리 저기 정운찬 이사장님 제가 평소에 좀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동반성장. 네.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럼 먼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님께 말씀 부탁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먼저 오늘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뵙습니다. 저 텔레비에서 많이 왔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오늘 토픽하고는 좀 관계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나토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토는 No Action, Talk Only 약자입니다. No Action, Talk Only죠. 즉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7일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화 오션은 2025년 협력기업인 대원산업 근로자들에게 원청과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원청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 기업의 근로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적절함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번 한화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동일 비율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이익 공유, 협력이익 배분 제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든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 및 마스가를 위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더 널리 나오고 또한 동반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 3만 개의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진입 장벽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그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실적, 자본요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 획득이 어려워서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업무 내재화 및 우회 수탁으로 민간 판로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건보공단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우편 발송 서비스 업무를 자체 운영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 사업을 불법,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조직이, 다시 말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만든 조직이 업무협약으로 물량을 수탁한 후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포사에 재위탁하여서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 회장님도 계시지만 금융권과 대기업의 외면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구매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청 사항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시죠, 계속. 네? 경제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요청서 써왔으니까 이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조달 시스템 개편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해서 공공 발주 물량의 한 50%는 일반 중소기업에 맡기되 50%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그래서 그 우편 서비스는 뭔가요? DM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 DM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일부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긴 시간 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조달청은 기재부 재경구소관이죠. 예. 네, 이게 좀 일단 저 메모한 거 주신다니까요. 잘 챙겨서. 예, 그렇게 하시고. 예.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우선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50% 그다음에 또 우선 기업의 50%한 100%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100%를 특정 계층한테 이렇게 줬을 때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중소기업은 현재도 50%입니다. 한 나머지 50%는 이제 우선 기업에게는 지금 5%, 1 내지 5% 이렇게가 좀 경쟁을 촉진하는데 1 내지 5%를 좀 늘려나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네. 50% 늘리기는 아니 잠깐만 오늘 뭐 거기서 답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제안이 있는데 네.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추가적인 의견도 좀 여쭤보고 네.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은 사실 우리 되게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혁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중소기업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지난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 그 우편 발송 관련 부분은 지난번 저희 업무 보고 때 대통령님이 네. 말씀 주셔서 내용 파악해 봤고요. 이게 중기관 경쟁 관련된 부분에 위반이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행정조치 관련 처리들이 지금 내용들 하고 있고 세부 사항들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사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시해 놓은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 발전이나 아니면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또 전문가시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도 요새 이거 관련된 거 많잖아요. 우리 R&D도 많고 스타트업 군사 분야 스타트업 그렇습니다. 많고. 예, 저희들은 특히 군사 분야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던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스위스에서 발표한 거 어제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한해서 작년도에 방산 수출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4위로. 예전에 9위였는데 우리 정부의 목표가 이제 앞으로 임기 내 4위인데 아마 이것이 중소기업 상생이 계속 이어져되고 협력이 이어져된다면은 굳건하게 중국을 제끼고 4위로 우뚝 솟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고무적인 현상이 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로 하실 분 몇 분 하시고? 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네,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쭉 업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쭉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아주 풀문원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정책을 이야기하셨고 카이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도 장기간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20년 후에 뭔가 희망이 있는 사다리를 갖다가 좀 놔주시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런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도 있고 이런 거를 좀 통합을 해서 뭔가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청년의 문제 그리고 상생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지역 문제와 충족되지 못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자신들의 업으로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응원하는 무대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는 일종의 소셜한 IR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접 모의 투자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상금이 배분됩니다. 지난해 12월 5일 200여 명의 시민투자단과 15명의 소셜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사회적 가치 투자에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이들은 식품 사막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두부나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이동전방을 운영하는 청년이기도 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그분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일과 업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설 자리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사업을 통해서 확장된다면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와 자원이 돼서 더 큰 도전과 실험을 만들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 투자기금이나 펀드가 조성되는 통큰 상생활동을 추진한다면 이들 소셜 디자이너들이 지역 창업의 주요한 생태계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소중한 인내 자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차재병 카이 대표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그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생 펀드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각종 정부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의 엄격한 담보와 신용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중소기업은 본 지원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업체 선정 평가할 때 원청서가 추천하는 좀 우수한 중소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력은 있지만 당장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소기업부에서 관심 있는 분야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의 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중소기업부의 각별한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금융이랑 같이 그 이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담보가 없더라도 온라인에서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청사가 좀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 한계 기업들이 그 연명하기 위한 대출은 사실은 좀 자제돼야 되고. 전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 발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너 왜 담보 없이 돈 빌려줬어 뭐 이렇게 아주 문책당할까 봐 안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할 거냐가 문제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할 일 진짜 많아요. 네.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연구특구라는 산업단지 내의 어떤 특정 업종을 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끔 하는 이런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첨단단지 또는 연구특구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수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단지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입주 제한이 걸립니다. 식품 산업은 안 돼. 이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타 전통의 어떤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잘 나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에 묶여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거나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냥 수출을 주문을 못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아주 해롭지 않은 기업이라면 입주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 가면 식품 회사하고 대환영하는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와서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조재곤 영풍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정리 삼아 저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풀무원하고 거긴 두부 생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두부는 다 수입콩으로 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국산콩만 해요? 두부 다 하는군요. 수입콩 중에 유전자 조작 콩 있죠? 예, 있습니다. GMO? 저희 두부는 유전자 조작콩은 사용하지 아예 않습니다. 안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콩으로 직접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게 현재 법률상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모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법으로 시행하잖아요. 예. 지금 전에는 형체가 남는 거냐 안 남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형체가 남지 않더라도 사용했으면 다 표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식품 산업에 미치는 그리고 또 식품 산업을 넘어서 사실 국내 농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GMO로 만든 거냐, 그 유전자 조작한 원료로 만든 또는 그게 가미된 식품이냐 아니냐 사실 관심사인데 지금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앞으로는 꽤 가려보지 않을까요? 표시하면 좀 그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 저희 보면 저희 두부 국산과 수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수입콩 자체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산콩은 두부 한 모가 한 시중에 3,000원, 4,000원 판다면 수입 두부는 싼 거는 1,500원 뭐 전 가격 이하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걸 쓰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산의 콩에 더 지금 더 생산 내지는 하려면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CJ ENM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그 식품 생산 판매를 할 때 이제는 예를 들면 간장을 썼다. 근데 그 간장을 GMO 콩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그 표시해야 되잖아요. GMO로 만든 간장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GMO다. 이렇게 표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품은 GMO 아닙니다. 논 GMO 이라 엄청나게 크게 붙여가지고 팔고 이럴 텐데 그 영향이나 아니면 이런 건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제가 엔터 업계라 식품 업계는 아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그 표시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구매가 꺼려지는. 그런 제가 옆집하고 헷갈렸군요. 네. 일단 네네네. 저는 이제 이런 식품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의 이제 GMO 또 난 GMO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거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할 때 과연 이게 GMO 네. 원료가 들었냐 안 들었냐를 따지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슬쩍 안 표시하고. 저희는 뭐 GMO와 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떡볶이에 그 간장 들어가면 간장은 아주 뭐 미미하기 때문에요. GMO를 쓰는 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GMO 표시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게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 사실은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 GMO 식품 원료로 제조를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제를 하고 나면 흔적은 안 남지만 그런 GMO 식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하는 원료, 그러니까 농산물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품에 이게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내 농업에 영향도 꽤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하다가 그 후에 없어졌나 거의 없어지거나 계속 저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일종의 ESG 사업 이런 애로 하는 거고 사회공헌 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꽤 규모 있게 하다가 직전 정부에서 그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그런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100%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매칭 형태로 합니다. 매칭 형태로. 보통 연간 100억 정도 해서 정부 예산 100억. 지금 스마트 팩토리 지원 예산이 그럼 변경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팍 줄었다 다시 우리 정부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새로 늘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늘린 거잖아요. 저희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률 개선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예, 맞습니다. 생산성도 엄청 올라가고. 그 사실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화로 전환하면 사실은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퇴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함께 이 중소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조 AI 그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멘토들한테 별도로 인원을 선정해서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 이제 중소업체들한테 이 지원하고 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이제 넘어서 말씀하신 제조 AI로 인공지능화로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 산업부 장관이 어디 경남 타운홀에 갈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맥스 계획이라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 저희 예산 혹시 더 예산을 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되면 굉장히 크게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대기업과 대기업 자체적인 맥스 알라이언스 하지만
그 협력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한 3조 정도로 크게 지금 3조 원 편성 그 정도로 지금 산업부하고 중기부 이런 부처에서 계획돼 준비를 있는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집행 중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하려고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은 매우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될 일일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상생 협력의 사례도 제가 유의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해서 대한민국 좀 경제 생태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카이 같이 하시는 어디더라? 미래항공.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고 대기업, 공무원, 뭐 전문직 이런 것만 지금 선호하고 그런 이유는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뭐 예를 들면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도 방법이죠. 네, 방법인데 재정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준다 몇 년 하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정운찬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이셨기도 한데 이 경영 개선 또는 기술 발전, 내 성과 이걸 좀 같이 나눠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익 공유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창업 이 생태계가 그야말로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 관계 비슷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던데 원가 후려치기라고 그러고 경영 개선을 하면 단가 후려쳐가지고 겨우 그 생존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가격이 정가를 시켜서 압박을 하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래 벤더 회사들 또는 납품 회사 여기는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을 하면 사실은 다 뺏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로비를 하러 다닌다고. 왜냐하면 이제 구매선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로비를 하러 다니니까 경영 개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도 좀 개선도 잘 안 되고 그 문제에다가 속된 말로 쥐어짜니까 좀 이게 좋은 인재 데리다가 보수도 좀 많이 주고 좀 회사도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새로 들어오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 회사와 함께 자신의 인생도 좀 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맨날 이러다 쥐어짜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날 거야. 내 인생도 여기서 박봉에다가 겨우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못 견딜 거야. 이러니까 아예 안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대기업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대기업들도 결국은 이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실 조선업계도 지금 물론 그 진폭이 커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고급 전문 인력 숙련 인력이 계속 좀 줄어들잖아, 그죠? 이게 다시 재충전은 안 되고 이게 다시 나중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도입하는 거에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것보다는 공존하는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포처럼 관련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팽창하고 크고 이러면 그게 관련 대기업도 역량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기술 개발의 성과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서 여기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정부의 노력과 몫이 제일 크겠죠. 어쨌든 한 단계씩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선도적인 역할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